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저희는 머니백 지금 명령 12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모인 법률 콘텐츠 전문가 유동주 박우준 변호사. 김하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아이고 반갑다. 오랜만에 반가우신 거 네, 맞으시죠?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고요. 오늘 12편 얘기는 뭘 하려고 하냐면 사례를 한번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또 재밌는 사례라고 굉장히 하던데 재밌어요. 네. 굉장히. 어느 분이 이 사례를 설명해 드릴까요? 말씀해 주시겠어요? 알고 계세요, 사례? 네. 네, 아무래도 먼저 그럼 사례를 간단히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. 요약해서요. 길게 해도 돼요, 요약. 네, 만나는 뭐 이렇게 사랑에 빠진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. 네.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고 용돈 모으고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을 남자친구가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께서 아프시고 편찮으시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번 돈을 빌려드려야죠. 그렇게 해서 빌려드렸어요. 그런데 그래서 200만 원을 빌려주셨다고 합니다.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꼭 갚겠다고 약속한 이 남자친구가 연락이 점차 뜸해지기 시작했대요. 그러다가 연락이 아예 닿지 않게 된 겁니다. 내가 그 여성분께서는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죄송해요. 아니 죄송할 거 없어요. 돈 안 빌려갔잖아요. 누가 빌려갔어? 어떤 놈이에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간 남자친구가 연락이 뜸해졌으면 그건 뭐 사랑을 떠나서 결국 그 돈 받아야죠. 그 돈을 받고 연락 두절됐다는 거죠? 네, 그러니까 돈을 받고 연락이 두절됐다는 건 이거는 혹시 하은 씨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? 빌려주거나 아니요, 못 받은 경우. 빌려주거나 근데 굉장히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. 왜냐하면 연인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리 빌려줘라고 말을 해도 이거를 그냥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? 그렇죠. 그래서 해주신 적 있으세요? 소액? 소액? 네. 있구나. 아주 당했구나. 소액이에요. 근데 몇십만 원? 아니 몇만 원. 아니 몇만 원. 몇만 원은 뭐 그렇다 치고 저도 지금 뭐 생각해 보니까 저도 있어요. 있는데 얼마요? 크게는 아니고 몇십만 원 단위는 여러 번 있어요. 근데 몇십만 원 줄 때는 당연히 이 친구가 이거 갚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, 보통. 그렇죠. 네, 저도 말은 저 친구가 빌려간다고 했을 때 안 갚을 줄은 알았어요. 근데 저도 여러 번 뭐 당했다기보다 주면서 이건 내가 너한테 그냥 속으로는 줬다고 생각을 했어요. 네. 받을 생각 별로 없었기 때문에. 하지만 이 사연자처럼 뭐 200만 원 혹은 수백만 원을 줬다면 나중에 당연히 받고 싶겠죠? 그렇죠. 그리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네. 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네. 빌려준 건데 그러게요. 이게 꼭 친구 간에도 있고 지인 간에도 돈 빌리기도 하는데 이 연인 간에 이런 일이 사실 꽤 있어요. 맞아요. 박은주 변호사 있어요 이런 경우? 저는 없는데 네. 저는 뜯긴 적도 없고, 빌린 적도 없고. 뭐 준 적은 있는 것 같아? 근데 그렇게 뭐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뭐 그렇게 뭐 돈적으로 뭐 빌려주거나 그런 적 없는 것 같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 사건을 보다 보니까 진짜 남녀 관계에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게 너무 많구나. 많죠. 네. 퍼센트는 어느 정도 돼요? 뭐 꼭 나누긴 힘들지만 100% 중에 이런 연인 관계 사건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?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모르죠. 예전에는 느낌으로. 초반에는 되게 많았던 되게 것 많았어요? 같아요. 네. 뭐 근데 뭐 저희가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까 그쵸. 5% 이하라고 생각되긴 5%. 하는데 그래도 이제 건수로는 네. 생각보다 그렇죠. 많겠네. 뭐 예를 들자면 남녀 관계에 그 뭐 이렇게 대학생이나 남녀 관계 연애한 사이에 남자가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여자가 못 받는 경우도 있고. 비율은 어떻게 했어요? 보통 느끼실 때 남자가 맞아요. 못 받는 경우가 지금 많나? 궁금해요, 여자가 궁금해요. 못 받는 경우가 많았나? 남자가 좀 비슷비슷한데 남자가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. 남자가 빌려준 경우가 더 많다? 네. 그렇구나. 역시 내가 많이 당했구나 그래서.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많이 당해보지 않았어요.
그리고 이제 젊은 본인이 뜯어본 거는 지금 뜯어간 거는 지금 뜯어간 건 전혀 없어요. 없어요? 네. 본인은 생각 안 난다고 하겠지. 저는 연애를 할 때마다 항상 손해 보는 연애를 합니다. 연애하실래요? 아니 아니 편집하고 잘못했고 편집 못해요 이거는. 저 편집 못해요. 이건 네. 편집하시고 자 그래서 편집 못하는데. 아이 넘어가시고 그래서 연인 관계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. 어떻게 이게 해결이 돼요? 어떻게 해요? 머니백에서? 뭐 빌려준 돈이야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예, 그렇죠. 빌려준 돈인데 뭐 연인이든 무슨 관계든 빌려준 돈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연인 관계에서도 빌려준 돈이라고 하면 네. 머니백 통화하면은 청구 신청하시면 상대방한테 됩니다. 지급 명령 네.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? 네. 근데 혹시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애매모호해요. 저처럼 여자친구한테 아유 이거 그냥 가져라 하는 의사가 뭐 표현이 됐다거나 네, 그렇죠. 뭐 증여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. 돈을 보면 이의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지급 명령이라는 거는 이의 신청을 안 해야 되는데 이의 신청을 한 경우 중에 많은 사유가 뭐 돈을 준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겠죠. 특히 연인들 관계에는 빌려준 건지 준 건지 애매한 경우가 맞아요.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죠. 그렇죠. 그렇죠 맞아요 뭐 카드값 월세 뭐 책값 뭐 학원비 이런 걸 그때 말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뭐 그렇죠. 주면 못 받은 사례가 그런 건가요? 자 대부분 그렇죠. 네. 말들은 다 빌려달라고 해요. 하지만 저는 속으로는 뭐 못 받겠구나 하죠. 아무래도 연인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기가 좀 미안한 마음에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안쓰러운 마음에 근데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은 안 빌리면 안 될까요? 그쵸. 그게 제일 깔끔하죠. 왜 빌려갈까요?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? 오히려 사랑하고 가까울수록 저는 이런 문제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그쵸. 생각을 해요. 저는 사랑하면은 돈은 빌리지 맙시다 우리. 딴데 은행도 있고 많잖아. 그게 안 되나? 안 돼서 빌린 건가? 얼마나 형편이 안 됐으면 빌렸겠어요. 뭐 사정이 또 다 네, 다르니까. 자기 네. 사정이 있는 거니까. 저를 무슨 은행이나 뭐 금고로 보고 이렇게 저한테 달라고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굉장히 고의적으로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? 있겠죠. 예, 그런 경우가 아까 제가 말할 네. 때는 젊은 남녀만 있다만 있는 게 아니라 결혼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뭐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중년도 있어요.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젊은 사람은 수백만 원, 결혼 약속한 사람은 수천만 원. 그러겠네. 그리고 뭐 그 중년 같은 경우는 퇴직금 해가지고 억 단위로 빌려주고 못 받으신 경우도 있어요. 뭐 사기 그거는 거의 사기 같죠? 근데 그렇죠. 고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정말 꼭 받아야겠어요. 네, 그렇게 그 보니까 그러니까. 연인 관계 못 받은 게 모든 지역에 모든 그렇네요. 세대에 다 있는 것 같네요. 그래. 젊은 연인 간에만 있는 일이 당연히 아니네요. 생각해 보니까. 네. 그래서 악의적으로 그렇게 돈 빌리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 혹시 그렇게 악의적으로 빌리는 사람들을 나중에 증거가 있어야 아무래도 받아낼 수 있겠잖아요. 예, 뭘 만약에 이의 챙겨야 신청하더라도 증거가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죠. 그리고 음. 증거가 있다 그러면 이의 신청할 가능성도 낮고요. 그래서 뭐 빌려줬다라는 그 뭐 카톡이나 문자 어떤 형태의 증거도 있으면 되고 차용증 같은 경우 있으면 더 좋고요. 없으면 카톡이나 문자 같은 그런 내용이 있어도 되고 정 안 되면 현금으로 주면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계좌 이체하면 이체증이 남잖아요. 통장 이체 내역 그런 게 있으면 뭐 주변 정황 증거로 보면 돈을 빌려줬을 때 뭐 작은 돈이면 사실은 뭐 1, 2만 원이면 우리 생각했을 때는 뭐 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. 아무리 가까워도 수천만 원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. 네. 사랑한다고 해서. 수십만 원도 수백만 사실은 원, 예. 대학생들한테는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그래서 같아요. 어쨌든 빌려줄 때는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혹은 통화 녹음으로 내가 통화 너한테 녹음. 빌려준다는 의사를 말하고 네. 언제 갚을래 이 정도는 뭐 네. 이자 얘기는 안 하더라도 네. 그 정도는 남겨놔야 된다. 네, 그래야 그러면 지급 명령 신청할 때 네. 쓸 수 있다는 거죠. 네. 좋습니다. 또 차용증은 연인 간에 조금 정없을 수 그쵸. 있으니까. 차용증까지 해달라고 말 네. 못하니까. 문자 이메일만 있어도 됩니다. 문자 카톡이나.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. 가끔 카톡이 뭐 지금 카뱅도 하고 여러 맞아요. 기능이 있잖아요. 토스나 카뱅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약간 그
카톡에서 차용증 양식을 만드는 거예요. 이모티콘으로. 좋네요. 그래서 딱 누르면은 그 친구끼리 연인끼리라도 장난으로라도 이 카톡 기능이니까 막 이모티콘 막 있으면서 옆에서 차용증 막 이렇게 하면은 재밌게 하면은 괜찮네요. 야 이거 너 나한테 돈 빌리려면 이걸로 이렇게 써 이렇게 하면은 장난인 것처럼 하지만 증거 수집 괜찮죠? 그쵸. 카톡 관계자들 이 기능을 꼭 넣으세요. 넣고 저한테 로열티 주시고 자 맞아. 카톡의 차용증 기능을 언제 들어가나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돈은 그런데 선물로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런 물건으로.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질문도 많이 온다고 하던데. 그러게요. 그거는 현물로. 예, 기본적으로 선물은 준 거잖아요. 음. 예, 준 거 같은 경우 돌려달라 그러는 경우는 자기가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사실은 받기가 힘들겠죠. 그쵸. 선물은 해주는 거니까. 예를 들면 뭐 가방 선물 이런 거. 차. 네, 예, 어. 그런 거 같은 경우 차 사준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. 없죠. 그죠? 친구 여자친구한테 최대 비싸게 사준 게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? 제가 최대 비싼 거요? 네, 남자친구한테 없구나. 책? 제 선에서 제일 비싼 거는 아무래도 옷? 전자기기, 전자기기란 뭐야? 핸드폰은 아니고 아이패드 같은. 아이패드. 오. 그래도 꽤 비싼데 아이패드. 네, 그럼 받은 건 받은 거는 말 못한다. 자, 받은 건 말 못하니까 넘어가시죠. 받은 게 많이 없어요. 네, 없답니다. 자, 믿고 넘어가시고 그래서 가방이나 이런 거 현물로 받은 걸 대부분은 증여의 의사로 받았기 때문에 네. 이 지급 명령하고는 관계가 없을. 신청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. 그렇죠. 만약에 빌려줬다 그러면 문자나 카톡으로 증거를 남기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. 네. 네,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카톡 관계자들은 꼭 차용증. 차용증 이모티콘, 차용증 양식을 넣어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